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개선 장군으로 어제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은 플로리다주에서 팬덤 정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미팅은 단합의 상징이었어야지 될 그런 이벤트가 트럼프의 마을 잔치가 됐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낸시 펠로시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특이한 행동도 했습니다. 넘버 원, 그동안 자신을 비난해온 한국 사위 레리 오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를 상원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넘버 투, 아들이 총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다른 정상들과 합의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담했습니다. 의제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등인데 교황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범인이 총기를 거의 기거한 총과 같은 속도로 발사할 수 있는 부착물 금지 규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 6명 대법관이 내린 결정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봉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페이 패키지를 주주가 승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최고 경영자보다 300배 많은 액수의 주식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오늘 미국 주요 뉴스의 일면 공통적인 탑 뉴스는 연방대법원의 낙태약 판매 승인 판결의 심층 취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이슈는 홍수, 폭염 등 날씨 관련 뉴스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상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테크놀로지를 보도했습니다. 일요일은 아버지 날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는 공화당 전략가 브래드 타드 씨가 아버지 날을 맞아서 할아버지와 남자에 대해 쓴 어피니언이 실렸습니다. 기고가는 세상이 어머니만 너무 부각시킨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78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해서 생일 파티하고 저녁에는 또 플로리다 웨스트비치 팬클럽 이벤트에 참석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팬클럽이 무척 많지만 이 클럽은 클럽 47 USA 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팬들만 가득 모인 그곳에서 또 생일 축하 파티도 당연히 하겠죠. 어제 의회에서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당연히 금요일이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그런 뉴스들이 또 탑 뉴스로 나오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돼서 취임을 한다면 82살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그제부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가 지금 치러진다면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이렇게 딱 그 규정을 지은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서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채로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라면.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지금 선거 치르고 나면 11월 20일이 생일이니까 82살이 되지만 이건 이제 만약에 안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78살에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77살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나이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서 한 그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팬덤 정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팬덤 정치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처럼 이민에 반대하고 하는 그런 강경 보수 우파들이 힘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팬덤 정치 어마어마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팬덤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 한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팬들이 층층이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하는데 거기까지면이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면이 있지만 그게 더 나아가서는 항상 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적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 팬의 라이벌을 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해서 사회 전체에 혐오를 뿌리면서
내가 팬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지킨다는 이 점에서 이제 팬덤 정치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G7 이탈리아 그 정상회담에 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 간 것을 굉장한 이제 승리로 보는 거죠. 미국 아마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것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뭐 역사적으로는 워싱턴과 연관돼서는 마릴린 문로 아닐까요?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는. 그런데 어제 의회에서는 해피 버스데이 역시 45대 프레지던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생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44개 초를 딱 켜고요. 케이크에다가 공화당 정치인들이 게다 대고 47이라는 숫자도 2개나 그 케이크 위에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47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 믿고 그 케이크에 그런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곳에 가서 fight like hell,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미국은 세계 각 나라에서 정말로 그 체면이 많이 구겨졌죠. 저런 나라가 미국이었어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의사당을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45를 넘어서 47일자까지 그 케이크에 꽂아서 하는 이런 것이었으니까 완전히 뭐 세레나데 치고는 대단한 그 세레나데를 정치인들이 불러준 거죠. 시위대도 물론 바깥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야 터크쇼를 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범죄 현장으로 되돌아간다. 이건 이제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당 반란의 선동가인 트럼프가 범죄 현장에 온다 했는데 어제 심야 터크쇼도 그게 이제 대체적인 그런 맨 앞에 내세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많은 것을 숙청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숙청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화당에서는 수많은 숙청 작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숙청됐죠. 어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따로따로 만났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은 상원 의원 미치 매코넬, 현재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약간의 거리는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악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아주 느긋하게 악수를 하고 손을 한 번 더 이렇게 잡고 뭐 미치 매코넬은 거리가 조금 책상이 있었는가 해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팔 뻗고 악수를 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은 트럼프가 본인의 당의 대통령이지만 도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 계속 뭐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하는 12월 달부터 두 사람은 뭐 전혀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엄청 뛰어오르고 하니까 미치 매코넬이 내가 트럼프를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거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숙청당하지 않고 완전히 트럼프 아래 미치 매코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화당인 트럼프에 반대한다고 쫓겨나버린 리즈 체니라는 전 그 하원 의원 딕 체니의 딸이 역사가 미치 매코넬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악수하는 장면을 shame, 정말 부끄러운 일로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또 미치 매코넬 뭐 상원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고 하니까 미치 매코넬 의원도 오늘 이 의회 방문이 무척 긍정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엄청 많이 쳤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치 매코넬은 그래도 그 전에 그 관계 몇 년 동안의 그 관계 민망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선다던가 아니면 그 카메라 옆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옆에 붙어보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았고 밋 롬니 후보도 그 자리에 갔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아침에 보도해 드릴 때는 밋 롬니는 안 간다고 했는데 밋 롬니도 갔고 그러나 뭐 트럼프와 어떤 교감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 방에
부통령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방에는 세 사람의 연방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그리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한 사람 J.D. 벤스,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이 세 사람, 뭐 세 사람 전부 팀 스캇을 빼고는 두 사람은 트럼프를 처음에 경멸하다 트럼프 쪽으로 강한 힘에 끌려간 사람들이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많은 그 전문가들은 사실은 어제가 공화당이 결국은 그 트럼프와 서로 좀 소원하고 하기도 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이게 단합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목표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들이 쏟아낸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트럼프의 말로 채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팁 받는 사람들의 그 팁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회를 통과해야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팁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낙태 때문에 2022년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졌다. 그런데 내가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그것을 많이 내세우긴 하지만 그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의 낙태 판결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지 않았고, 밀와키를 비난을 했는데 범죄가 많다고. 위스콘신 주잖아요. 인구가 위스콘신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밀와키가, 그리고 위스콘신 주는 지금 격전지이고 무엇보다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 도시입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도시를 그 당의 후보가 전당대회 열리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5일부터니까 한 달 하루 남았네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니까. 그런데 비난을 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또 나 비난하지 않았다, 완전히 막 끔찍한 도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범죄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 범죄를 잡는 것, 법과 질서,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리처드 닉슨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말하려다가 뭐 이렇게까지 온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오늘 밀와키 그쪽에서 발행되는 신문 보니까 전부 일면에 썼던데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위스콘신 주지사와 밀와키의 시장은 전부 민주당이거든요. 오늘 엄청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비난을 했고, 그런가 하면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하원 의원들과 만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를 할 것이다. 조 바이든을 지지를 할 것이다. 나를 지지를 해야지 돼. 막 이렇게 막 불평이죠.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선. 그리고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는, 낸시 펠로시의 딸이 나에게 한 말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엄마와 잘 어울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로맨틱한 관계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낸시 펠로시 딸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트럼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리얼 킬러죠. 가상의 그 시리얼 킬러, 그 카니발 렉터를 또다시 칭찬하는, 이건 첫 번째가 아니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픽셔널 캐릭터니까. 그 밖에 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한 말 또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퍼포먼스죠. 지금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다 퍼포먼스인데, 그 퍼포먼스가 술 취한 삼촌이 온 가족 모임과 같았다. 최악의 평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건 그냥 최악의 평으로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숙청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발밑에 무릎을 꿇게 하는 개선 장군으로 의회를 방문한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쎄요, 밀와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저만 못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비난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실수인 줄 아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어쩌면 그 범죄의 얘기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뭐 가택연금이라든가, 왜냐하면 7월 11일이 선거 공판이잖아요. 7월 11일이 되면은 이
스토미 데니엘스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것에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거든요. 그 선고에서 뭐 감옥행이 될 리는 없고 가택연금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미라키에 못 갑니다. 못 가서 지금 공화당이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뭐 요즘은 아주 쉽죠. 당연히 그걸 가지고도 또 다른 어떤 상품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는 못 가고 전부 뭐 가상 미팅 하면 되니까 줌 미팅 같은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본인이 못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그 전당대회장인 미라키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뭐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그것도 몇 %는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 마랄라고로 갑니다. 그때 이제 정책 같은 것을 조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썩어 빠진 민주당과 바이든과 법무부가 내가 너무너무 나는 나처럼 죄 안 짓고 사는 결백한 사람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게 하네. 이것으로 선거 캠페인을 삼아왔잖아요. 삼아왔는데 정책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 3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물리게 하겠다. 이 관세를 물리면 물론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가 돈을 많이 내야지 되고 수입업자가 피해보는 것 사실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해도 그게 맞는 공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런 관세 문제 또 하나는 세금 문제는 세금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부자에 대한 감세 또 법인세 내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더 많이 깎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 바이든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세금 변화 없는데 그 이상 그리고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은 적어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안 하고 버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뭐 세금을 더 내야지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세금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분명한 정책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그날로 내쫓겠다. 이민 정책.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고요. 어제는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이거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진 것 아니야? 이코노미스트의 지적대로 지금 투표한다면 본인이 당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하나는 그 메릴랜드 그 전 주지사 레리 호건 주지사 또 하나는 바이든에 대해서인데 레리 호건 주지사가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공화당의 전국 그 공동의장 라라 그 트럼프가 당신 끝났어.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은 주지사를 하지 못하고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 공화당으로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레리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뉴욕에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몇 분 전에 공화당은 이 판결이 어떠한 판결로 나와도 그 법적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라 트럼프 당신 끝났다. 상원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레리 호건이 상원 의원 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드라마틱한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나가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비난하는 사람을 지금도 레리 호건이 트럼프에 대해서 전향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데 본인에게 반기를 들고 나를 비난을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레리 호건이 이길 찬스가 있다. 지금 이제 예비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민주당과 같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기는 걸 보고 싶다. 나는 당의 일부분이고 뭐 나라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그가 이기기를 원한다. 이거는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해야지 본인의 아젠다대로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레리 호건 주지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전 주지사 상원의원 후보 측에서는 어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뒤에도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2016년에도 지지하지 않았고 2020년에도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레리 호건 주지사로서는 이제 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 잘해볼 수도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후죽순인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변했다는 느낌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감하는 것 같은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아들이 그 총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면하지도 않고 어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감형도 안 한다. 사면은 완전 죄 자체를 없애주는 거고 감형은 형기를 받았을 때 그걸 감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버지로서 무척 터프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더나 시스터였어도 터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은 스탑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걸 거짓말로 중독 아니라고 하고 총기를 샀다는 혐의에 대해서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끊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무엇이든지 이건 어쩌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술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아버지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뭐 등등 집안의 사업 그런 문제들 이런 것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그 숨졌잖아요. 그래서 maybe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비난하는 레리 호건 전 주지사나 현재의 적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터프할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는 저로서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큰 변화 아니면 정말 아무튼 좀 새롭네 하는 그런 그 이슈였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 뉴스의 탑뉴스와 그와 연결된 오늘 나온 연방대법원의 또 다른 총기와 관련된 판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국의 공통적인 탑뉴스는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지만 G7 정상회담이라든가 낙태라든가 그런 것 등등인데 제가 밀워키 저널 센티널 위스콘신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봤더니 당연히 트럼프가 밀워키를 그야말로 끔찍한 도시라고 얘기를 했다. 앞에 전해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밀워키 저널 센티넬의 탑뉴스고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너무 기사가 길었어요. 보통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이런 기사가 길이가 길죠. 평소에 길었던 그 길이보다도 2배 이상 길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어서 끝까지 읽어보진 못했는데 뭐를 일면에 뒀냐면요. 당연히 연방대법원의 어제 낙태 판결 이런 건 일면에 뒀는데 상어의 공격에 대해서 일면에다가 딱 그 상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열심히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요. 사진도 커요. 누가 보니까 해변에서. 저 미국인 줄 알았어요. 미국도 아니에요. 호주입니다. 그러면 상어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은 역사로 보면은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가장 자연적이고 내추럴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어가 오는지를 딱 그 워치해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현대의 테크놀로지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야만적인 공격에 대해서 드론을 띄우고요. 바다에다가도 예전에는 그물 쳐놓고 했는데 뭔가 아무튼 테크놀로지 장치를 해놔서 바닷속에 다른 생물은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막는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상어 주간이래요, 지금. 보통 호주는 1월이 이제 여름에 최고의 극이잖아요. 그런 여름의 절정기. 그리고 이제 상어 시즌은 8월인데 아무튼 그래서 해변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비치의 나라니까 다 둘러싸인 게 비치니까 그래서 상어를 인간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어를 모니터링을 하고
공격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기술. 근데 여기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같은 것을 너무너무 막 자세히 전문적으로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가 굉장히 오늘 새롭다 이렇게 봤던 신문이고요. 마이애미 헤럴드는 요 며칠 전해드리는데 비정상적인 폭우랍니다. 마이애미 그쪽에 허리케인이 많이 오니까 폭우에 사람들이 익숙하기도 한데 플로리다주의 남부 비치 쪽으로 만약에 여행을 가는 것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스탑해야지 된다. 지금 오늘 그 신문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가 멈춰야지 되는데 멈추질 않는다. 당연히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애미 헤럴드 보면은 아주 크게 it needs to stop. 스탑해야지만 되는 스탑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 쿠바 그 해안에 러시아 핵 잠수함이 쫙 오는 거 핵무기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역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100도가 넘었다면서요. 아우 너무 더우셨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죠? 더 나빠질 것이라는데요. 기온이. 저는 로스앤젤레스 지금 6월 말인데도 뜨뜻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때는 따뜻한 뭐 웜한 이게 아니라 뜨뜻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100도가 넘고 야 이거 완전히 그래서 어떤 분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그 모자를 쓰신 걸 보니까 물을 드시는데 너무 아무튼 막 땀이 줄줄줄줄 땀이 벌써부터 줄줄 흐른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빠진다고 하니 어쩌면 좋아? 아이들도 이 우통을 벗고 무슨 근처에 막 분수대 같은 데서 물장난을 하고 그물 먹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의 일면에서 눈에 띄는 겁니다. 그 밖에는 뭐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인베스터들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모든 뉴스들 전부 낙태는 앞에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 사진 좋네요. Look up in the sky. It's a bird, it's a plane, it's 하고 점점점 됐는데 G7 정상들이 뭐 유럽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일하게 선글라스 꼈네요. 워낙에 본인의 시그니처니까요. 눈도 보호해야지 되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의 가장 부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천진해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이분들이 무엇을 받느냐? 비행기도 아니고 뭐 새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뭐 이렇게 G7 정상회담을 맞이해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그 전문가들의 어떠한 퍼포먼스 같은 것이었다고 하고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도 월스트리트 저널답게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에반 조스코비치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데 취재하러 러시아에 갔다가 뭐 스파이 혐의로 잡혔고 2월 달에 체포됐는데 이제서야 기소했어요. 제대로 이제 재판에 넘기겠다는 그분이 이제 사진이 일면에 나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연방 그 낙태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신문이 일면에 실었는데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두 개나 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호주 상어 이거 빼고는 두 가지의 기사를 연방 대법원이 낙태약을 지금 그대로 팔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두 가지 기사인데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어제 제가 전해드리면서 미흡하지 않을까 방금 나와서 했는데 그래도 뭐 전해드릴 만한 내용들은 다 전해드렸더군요. 아무튼 만장일치로 9대 0으로 이제 그 낙태약은 계속 그 팔아라 하는 그런 대부분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것을 덧붙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워싱턴 포스트가 두 가지로 기사를 나눠서 취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는 낙태에 대해서 세게 말하지 않잖아요. 인기 없는 이슈인 걸 아니까. 그런데 그가 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페프리스톤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유권자들은 생각을 할 것이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9대 0으로 이 낙태약을
판매해라 지금 그대로. 그래도 판매 못하는 주가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낙태약 금지도 낙태 금지이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너무너무 어렵게 해놔서 도저히 살 수 없게 그렇게 뭐 옆 동네 가서 산다면 모르지만 옆주에 가서 산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게 기각이 돼서 다행이지만 왜냐하면 이걸 금지해야지 된다 하고 의사들이 보수적인 의사들이 고소한 거잖아요. 했더니 연방대법원에서 아니 그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게 없는데 하고 그냥 기각을 해버린 건데 원래 애당초 이 케이스를 받지조차 말았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낙태약 이 문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뭔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정치적인 그 감각 있잖아요. 신문마다 다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생활적인 거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 역시 정치 애니멀 그쪽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시대에 어떤 그런 것이었냐면 총기의 부착물을 금지하는 것. 이것을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국의 결정이었거든요. 당시에 왜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17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입니다.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저기 호텔에서 아래서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막 호텔 문에서 총 쏴서 60명 숨졌죠. 그게 미국의 그 대량 살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숨진 겁니다. 그 호텔 위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부착물을 많이 붙여서 따다다다다다 속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의 정서 자체가 아니 왜 일반인들이 그 총에 반자동 초총에 이상한 걸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해서 그것을 그렇게 붙이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범프스탁이요. 이 범프스탁 이렇게 금지한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금지하는 거 안 돼 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말하자면 총기에 대해서 더 자유로운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항상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보수가 6으로 확보가 된 뒤에 총기에 대해서 내렸던 판결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훈련을 받지 않은 사수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결은 보수 6 전부 왜 총기 부착해도 돼. 뭐 부착해도 돼. 할 권한이 있어. 진보 3명은 no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판결문은 클래런스 토마스 그 보수적인 대법관이 썼는데 범프스탁이 반자동 총기를 기관총으로 변형시키지 못한다. 이 반자동 총을 기관총으로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1934년도 총기법이랍니다. 그런 게 있는데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프스탁을 사용해도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6명 그 사람들의 뭐 법적인 것을 본인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린 것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법이 어떻고 이것보다도 어쨌든 반자동 소총에 뭔가를 범프스탁을 붙여놓으면은 더 빠른 속도로 따다다다다다 나가니까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 범인이 의도를 하면은 더 많이 빠른 시간에 숨질 수가 있구나 하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트럼프의 행정부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관련 그 국이 근데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또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내려갔어요. 너무너무 부패하고 아주 뭐 썩은 사람들로 보이게 하는 그런데 큰 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 또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런데요. 클래런스 토마스가 최소한 아주 비싼 여행 있잖아요. 막 개인 제트기 타고 가는 여행. 본인 돈이 아니라 남의 돈 간 게 어제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거니까 이거는 꼭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 민주당 같이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인데 여기서 적어도 3개는 더 있다. 막 이런 여행 한 번 가면 엄청나게 돈 드는 거잖아요. 남의 돈으로 간 것.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그 winner takes all 그 각 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그 위원장 말씀드린 김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걸 다 가져간다. 뭐 7개라도 받으려면 받고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총리와 법사위원장도 갖고 나머지 뭐 방송통신 이것도 중요하니까 갖고 나머지 7개라도 가지려면 갖고 아니면 우리가 다 가질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인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하원이 됐건 상원이 됐건 위너 테이크스 올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유권자들이 좀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춰서 상원, 하원, 대통령을 다 몰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몰아진다면 그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이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소위원회를 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위원 소속 위원들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는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은 상원과 하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부 임기가 똑같잖아요. 하원 2년, 상원 6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전보다 많이 후져졌지만 아직도 미국의 상원은 좀 당을 초월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위너 테이크스 올과 미국의 위너 테이크스 올 시스템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 뭐 연결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잠시 뒤에 테슬라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는 것은 꼭 일론 머스크가 기괴한 행동을 많이 해서 뭐 아니면 천재적이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테슬라 주식 뭐 지금 얼마인가요?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아버지 날에 관한 기고문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이게 2018년도 케이스인데요. 패키지 일론 머스크가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패키지를 주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 이걸 한 소액 주주가 고소를 했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자신의 그 페이 패키지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뭐 예를 들어 이사회에 누구를 넣는다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안 된다. 델라웨어 판사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다시 주주들은 거의 오늘 조금 내려갔겠는데요. 이것보다는 500억 달러. 왜냐하면 주식으로 받는 거니까 그 정도를 주는 것, 그 패키지를 주는 것. 머스크를 보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천재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업계를 얼마나 혁신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 일론 머스크가 나 돈도 안 주는데 근데 거기서 왜 시간을 많이 써야지 되지?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줄이거나 그럼 사람들은 또 두려워해서 딱 주식 빠져나갈 수가 있죠. 아니면 아예 그만둘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 스타일대로라면 이게 뭐 오늘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억 300만 주 지분이 13%에서 현재의 20.5%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요. 3억 300만 주. 지금 오늘 보니까 테슬라가 어제 오후에 장외 거래에서는 올라가더니 주주들이 승인했다는 발표 나오고 현재는 올라갔으니까 또 좀 빠져야죠. 1.83% 빠져서 주당 179달러 13센트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탑 어닝, 탑 돈을 버는 보스가 번 돈의 300배다. 이거 BBC 방송이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겨야지 돼. 뭐 이것도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요. 했더니 hot damn, I love you guys.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딱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주의 이 투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델라웨어 판사가 여자 판사였거든요. 당시에 이 델라웨어 판사가 본인이 해놓은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주 그 테슬라 주주의 또 이 돈이 너무 많아. 나 이 돈 싫어. 이렇게 많이 주는 거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변호팀이 이제 언젠가요? 7월 초에 판사와 만난답니다. 판사와 만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주는 그렇게 했지만 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계산을 많이 하셔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아버지 여기 있네요. 또 어디 제가 또 지웠는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네. 오늘 워싱턴 포스트 어피니언 난에 보면은 브래드 타드라는 정치 캠페인 컨설턴트입니다. 공화당 캠페인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네요. 어머니의 아버지네요. 외할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날에 기억을 하면서 쓴 거예요. 이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뭐 골프 채도 뭐 그 피칭 웨지도 사용한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본인의 지금 이렇게 뭐 정치 컨설턴트를 하면서도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의 14살 된 아들에게 그럼 대강 나이 짐작하시겠고요. 수염 깎기를 최근에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로렐 코드인가요? 전기 면도기 막 나를 바꿔가면서 그 나이에 할아버지도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했다는 겁니다. 엄마의 아버지인 나의 외할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44살이셨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강하죠. 중년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때인데 그 이후에 25년 동안 뭐 할아버지의 생애 최고라고도 볼 수 있고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에게도 받았지만 할아버지에게도 받아서 이 할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지만 아버지 날에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코스에서 골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의 피칭 웨지를 쓰니까 할아버지와 골프장에서 함께 있는 거고 유니언 카드 데스크 할아버지의 뭐 이것도 기억이 나고 본인의 사무실에 뭐 방문객들이 오면은요 3가지를 자랑한대요. 앤틱 라디오 할아버지가 쓰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이 진짜 나타나는 증거는 내가 가치를 두는 것들인데 전후 세대 미국인들을 너무나 즐겁게 한 너무 많은 그 성인 야구 그 리그가 있었잖아요. 그 야구 리그에서 하나 딱 해서 지금도 본인이 즐기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도 뭐 야구 뭐 캐쳐셨다는가 봐요. 팬덤이라는 거. 그 정치 팬덤이 아니라 야구 팬덤 이 느낌을 주셨고 스포츠의 전략적인 뉘앙스에 본인이 지금 그 컨설턴트, 정치 컨설턴트를 하면서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왜 정치 컨설턴트들이 뭐 이 야구에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골프 치는 것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나에게 포켓 나이프 가지고 다니는 것, 귀찮은 집안일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정육점에 가면은 립아이를 어떻게 고르는가, 그릴을 어떻게 하는가, 양쪽에 3분씩 1인치 두께일 때 한 번만 뒤집는다. 2번 말고 한 번만. 자동차와 트럭을 안팎을 깨끗하게 하는 거. 교회에 가면 진심으로 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친한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을 때는 보드랍게 가볍게 터치하는 것. 4H 비스킷을 만드는 법을 9살 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막 너무 잘해서 블루 리본 받은 거 축하하셨고 다음해에는 콘브레드를 만들었는데 2등밖에 못했다. 낡은 계량컵으로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만드는 그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량컵으로 하지만 정확한 측정을 하지도 않으셨다고 하고 포크에서 반죽이 미끄러질 때까지만 반죽해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 모든 활동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교육적이었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에게부터 받은 그 의식이 나의 다른 사람과의 일부 관계에도 모델링이 되더라. 새 사냥의 마스터셨는데 핵무기 무슨 관련 회사의 매니저셨대요. 그래서 너무 이 새 사냥을 잘하니까 그 보스에게 막 그 사냥할 때 가이드를 하고 해서 이 할아버지가 사위를 그 사위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사위도 고용하세요. 그래서 신혼부부인 그 엄마와 아버지가 이 테네시예요. 테네시를 와서 이분은 6대째 여기서 사신답니다. 그 같은 계곡에서 그랬다는 거고 본인은 할아버지의 불안정성을 알게 된 것은 2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게 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할아버지가 은퇴하셨는데 컴퓨터를 못 하셔서 빨리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골프는 하셨는데 아니 너는 왜 정치를 싫어하셨대요. 너는 왜 하루 정도 데이오프를 하고 낮에도 골프를 칠 수 있어야지. 그거 못 치는 거 너무 싫어하셨고 왜 정치인 그 컨설팅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고 이해를 못 하셨는데 본인도 할아버지의 약점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상의 약점을 보지 못하면 그의 인간성도 놓칠 수 있다. 할아버지의 약점까지도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전국 소매협회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평균 아버지 날에는 190달러를 쓰면서 어머니 날에는 254달러를 쓰고, 시트콤이나 영화는 어머니는 영웅으로 만들고 아버지는 조크의 대상으로 만들고 싱글 마더는 더 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공화당 컨설턴트 맞네요. 문화가 멘토링보다 양육을 왜 더 우선하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멘토링도 중요하죠. 양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이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강하고 목적이 있는 역할을 주는 남성도, 남성의 그런 것도 높이고 귀하게 생각하는 게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얘가 없었으면 나도 내가 되고 싶은 남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날에 할아버지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네요. 자, 지금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G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융자해 준다 하는 것은 합의를 봤고요. 러시아 재산 압류한 것을 이자를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것까지 했고, 올해 말까지는 돈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이제 장기적인 경제 재건이나 이런 데 쓰여진다고 보면 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0년 동안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서 일본도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안보 협정은 맺었지만 전투, 지상군 파병은 안 한다, 이런 것도 확인했고요. 오늘은 이제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중동, 아프리카 초대 국가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힘의 파워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가지 못하기 위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는데 기후변화도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테크놀로지도 얘기를 했는데, 교황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이든만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바이든은 그래도 한 37% 정도 되는데 이탈리아의 조지아 멜로니 강성 우파만 제일 높고, 나머지는요 캐나다 총리 30, 독일 25, 리시 수낙 영국 25, 마크롱 21, 일본 기시다 후미오 13%, 인기 없는 사람들의 미팅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